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여러분, 날씨를 사고 팔 수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오늘은요, 일기예보를 돈으로 바꾸는 아주 흥미로운 금융상품, 바로 날씨 파생 상품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이 에너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쳐봐요. 그런데 글쎄, 생각지도 못하게 겨울이 너무 따뜻해서 난방 수요가 뚝 끊겨버린 거예요. 그럼 당연히 수익은 곤두박질치겠죠? 이게 뭐 경영을 잘못한 탓일까요? 아니죠. 바로 예측할 수 없는 날씨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만 사실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날씨 리스크라는 문제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냥 뭐 주말에 소풍 가냐마냐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수십억, 수백억 달러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라는 거죠. 실제로요, 미국 에너지부 자료를 보면요, 미국 전체 경제의 무려 7분의 1 정도가 이 날씨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에너지 회사나 농업은 물론이고요. 뭐 소매업, 관광업까지 사실상 거의 모든 분야가 날씨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렇게 예측이 힘든 날씨 리스크를 대체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 해결책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날씨 자체를 컨트롤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로 인한 재정적인 손실, 그 영향만큼은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1997년에 처음으로 등장한 날씨 파생 상품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안 좋은 날씨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사업 손실을 막아주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계약, 뭐 일종의 보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니, 그러면 이 계약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한다는 걸까요? 그 비밀은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두 가지 개념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HDD와 CDD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HDD입니다. 히팅 디그리 데이즈, 우리말로는 난방도일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난방의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숫자로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공식을 보시면 정말 간단하죠? HDD는 0, 그리고 65 빼기 A, 이 둘 중에 더 큰 값을 고르는 겁니다. 잠깐만요. 거기서 A가 뭐죠? 갑자기 A가 나와서요.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A는 그날의 평균 기온이에요. 여기 공식처럼요. 그날 최고 기온이랑 최저 기온을 더해서 2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고가 화씨 50도, 최저가 30도면 A는 40도가 되는 거죠.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날씨가 추워질수록 A 값은 작아지니까 결국 HHD 숫자는 더 커지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HD의 수치가 높다? 그건 그날이 더 추웠다는 뜻이고, 당연히 난방에너지 수요도 더 많았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반대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바로 CDD, 쿨링 디그리 데이즈, 우리말로는 냉방도일인데요. 이건 이름 그대로 에어컨을 얼마나 틀어야 하는지를 재는 척도예요. 공식도 딱 반대죠. 이번에는 평균 기온인 A에서 65를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 온도인 화씨 65도보다 얼마나 더 더웠는지를 재는 거죠. 와, 그럼 푹푹 찌는 한여름에는 CDD 숫자가 엄청나게 높게 나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온도라는 걸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표준화된 숫자로 바꾸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방법 아닌가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HD는 추위를 재는 거고요. CDD는 더위를 재는 겁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지수가 날씨 파생 상품을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아주 기본적인 재료가 되는 셈이죠. 좋습니다. 그럼 이 개념들을 가지고 실제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봐야겠죠? 우리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에너지 회사 기억나시죠? 따뜻한 겨울 때문에 걱정이 많았던 그 회사요. 그 사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요, 겨울 동안에 누적 HDD를 기준으로 하는 파생상품 계약을 하나 사는 겁니다. 계약 내용에 이런 조건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겨울철 총 HDD가 3,000 아래로 떨어지면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식으로요.
그런데 그해 겨울이 정말 이상할 정도로 따뜻해서 실제 누적 HDD가 2,500밖에 안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계약 조건에 따라서 기준치에 미달한 만큼의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 난방 수요가 줄어서 못 번 돈을 이 파생 상품을 통해서 메꾸는 거죠. 보세요. 통제 불가능한 날씨 리스크를 관리 가능한 금융 문제로 바꿔버린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핵심만 딱딱 짚어볼게요. 첫째, 날씨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수치로 계산 가능한 사업 리스크라는 점. 둘째, 날씨 파생 상품은 이런 리스크에 대비하는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한다는 것. 셋째, 이 모든 건 추위를 재는 HDD와 더위를 재는 CDD라는 아주 간단한 지표를 통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통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변덕스러운 자연으로부터 자신들의 수익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날씨 예측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날씨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미래에 과연 오늘 우리가 알아본 이 날씨 파생 상품은 또 어떤 모습으로 진화하고 우리 경제에서 어떤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